급하게 전화가 왔어요. 어디서 왔냐면 경찰서에서 왔어요. 왜 맨날 경찰서만 가냐고요? 그러게요. 오늘도 경찰서를 갑니다. 아침에 씻지도 못하고 곧장 경찰서를 가는데 마치 그녀를 만나는 곳 100m 전을 가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 이 아이러니한 상황. 뭐 그참에 잠깐 찍어보자고요. 저는 오늘 또 경찰서에 갑니다. 요즘 경찰서에 자주 가네요. 경찰서에 가는 것도 굉장히 싫었는데 요즘은 경찰서 가는 게 즐거워요. 작년에 업무 때문에 많이 갔고 이번에는 사고와 마찬가지로 제가 흠이 추돌을 당했어요.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이제 경찰의 도움을 얻은 거죠. 아니 그 기체를 누가 찾아줘요? 근데 그거를 경찰에서 찾아서 수소문을 해서 그것도 유튜브를 보고 혹시 맞냐 해서 전화를 했는데 맞은 거예요. 일단 추락 이치를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제 띄운 거랑 이제 대조를 했을 때 맞아가지고 거기 이제 카드도 있고 해서 아무튼 간에 가게 됩니다. 혹시 신고 없이 띄운 거 아니냐 그랬는데 어차피 신고 서류들은 다 있으니까 그걸 출력을 해서 지금 가는 길인데 일단 뒤에 지금 공사를 하는 관계로 10분 20분은 지금 발이 묶여 있습니다. 저는 기체를 들고 곧장 DJI에 갈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만든 유튜브를 DJI 임직원한테 시청을 해주고 자료를 제출을 하고 리모트 컨트롤 에러에 대한 얘기를 하고 보상에 대해서 협의를 할 겁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7%는 보상을 받을 것 같아요. 왜냐면 기체에는 로그가 남든 안 남든 아무튼 기체를 수거를 해가면은 상당히 얘기할 거리가 많아져요. 거기서 정발로 산 데다가 영수증도 있고 저번에 보여줬고 그리고 한 번 이미 제출을 했습니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기체 없이 그냥 기체만 새로 달라, 기체 없어졌으니까 새로 달라 이러면 좀 근거가 진짜 없으면 억지가 되는데 일단 기체가 박살난 상태로 실물이 나왔고 기체가 있기 때문에 조금 진위를 가리는데 시간은 걸리겠지만 분명한 거는 요즘 하도 지금 매빅2에 대한 렌탈도 많고 작업도 많은데 되게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여러 가지 잡 업무들을 처리하는 그런 날이 돼요. 테슬라를 처음으로 외부 센터에 맡기게 되는 케이스가 됐어요. 왜냐면 제가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차량을 장기 입고 시킬 수가 없어서 슬프지만 완벽한 수리는 못하게 됐습니다. 여기에 좀 맡기고 견적이나 정비를 좀 받아야 돼요. 진짜 아낌없이 주는 우리 테슬라, 정말 이번에 수리 다 되면 정말 아끼면서 타려고요. 이번 일 프로젝트가 끝나면 테슬라를 여기에 맡기고 X5를 타고 마포 경찰서로 이동을 합니다. 우리 멋쟁이 주영 감독과 같이 갑니다. 아이고, 돈을 발 벌어서 이 차도 파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 나는 진짜 딴 차 타도 이 차는 지금도 좋아. 이건 차박해도 되겠다. 엔진등 뜨는 건 뭐야? 저요? 그 공기 컴프레셔 그쪽에 하나 갈아야 되는데 응. 부품이 없어서 못 갈고 있어요. 그래? 얼마야? 그때 얘기 들었던 바로는 한 50만 정도. 쉣. 네, 그렇습니다. 일단 마포 경찰서에 저희는 보통 이렇게 합니다. 홍보 영상 촬영 23 보병 사단 일단 이런 식으로 되고요. 52사단, 52사단 서울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초경량 비행정체 사용사업 승인 업체고요. 이거 승인 받느라 증자까지 했어요. 법인 같은 경우는 6,500만원 이상의 그 자본금이 있어야지 이게 된대요. 근데 요즘은 그 기준이 좀 낮아졌고요. 예전보다는 확실히 편해졌습니다. 슈팅프로도 등록돼 있습니다. 개인이 더 쉽게 등록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예전에 이제 비행 승인 신청서 해서 저희는 이제 경찰들과 소방이랑 이런 쪽이랑도 공조해서 훈련하는 모습도 촬영도 하고 주로 이제 드론으로 이용해서 일을 하는 건 대부분 다 공무원들이랑 일을 했어요. 많이 안 하는 건 이제 뭐 공연, 이제 사람 많을 때 뭐 행사, 무슨 예전에 이런 의뢰도 있었어요. 대기업에서 의뢰를 한 건데 이벤트로 야콘 반지를 인스파이어로 전달해 달래요. 저희가 대차게 죄송한데 저희는 사람 많은 데서 그렇게 이벤트성으로 하는 거나 낙하물 투척 뭐 이런 건 안 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했었죠. 위험한 거는 저 전에 한번 위험하게 떨어진 걸 몇 번 봐서 예전에 이 생중계 테스트를 하는 그런 촬영이었고 시연 장소였어요. 거기에서 이제 메이킹 일증 팀이었는데 유독 이렇게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이게 필요할 때만 띄우면 되는데 계속 띄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살짝 불편하다, 왜 이렇게 계속 띄우냐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었던 시점에서 팡 소리가 나는 거예요. 온갖 사람들이 시선이 집중이 됐죠. 저기에 무언가 일어났다, 큰일 났다.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나고야 말았습니다. 차 위로 떨어졌어요. 어디에 부딪혀가지고 프롭이 2개가 부러진 상태에서 팽팽팽 돌다가 팍 하고 떨어진 건데 기체는 대파가 났죠. 그 차량이 K7이랑 에쿠스였어요. 2대가 박살이 났는데 그 당시에 그분이 개인이었어요. 개인 프리랜서. 문제가 심각해진 거죠.
예, 허가업체도 아닌데다가 영리활동 못하거든요. 사고가 안 나서 그냥 넘어가면 솔직히 뭐, 맞아요. 예, 뭐 현금으로 부담 받던 안 뭐 나. 그냥 좀 넘어가는 편인데 그 경우는 좀 달랐죠. 문제는 그 EQ900 차량이 기관차였어요. 그럼 기관의 차량이 사고가 난 보고를 해야 되는데 보고에 대한 내용이 뭐겠어요? 사고 났는데 천장이 뚫렸어. 무슨 사고? 저는 이제 나중에 궁금하니까 발주업체 책임을 져야 되니까 계속 그 담당자 얘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이게 나중에 보고가 올라가서 자차 보험으로 처리는 되고 돈도 물어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처벌을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이 띄우실 때 특히 알바하실 때 조심하시는 게 좋아요. 차를 입고를 시키고 견적을 받고 있어요. 근데 오늘 견적은 다른 데서 받고 테슬라에서 받고 있질 않아요. 근데 이유가 궁금하죠. 궁금하죠. 왜 테슬라에서는 견적을 정확히 내주지 않는가? 멀쩡하게 서비스 센터도 있는데 말이죠. 제가 그 이유를 지금 또 말씀드릴게요. 테슬라의 서비스 센터는 힐링 센터라고 불릴 정도로 굉장히 서비스가 좋고 거기에 계신 분들은 절대 바뀌지 않았으면 좋겠을 정도로 사람들도 좋고 다 만족을 해요.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에 테슬라가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 AS 센터로서 그 역할은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장비라든지 기술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허가를 받고 만드는 센터가 아니에요. 그 말은 뭐냐면 공식적으로 라이센스를 갖고 차량을 수리할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믿음직한 업체가 협력이 돼 있죠. FMK라고 페라리 마세라티 코리아에서 판금 도장 교환 미케닉들이 우리나라의 거의 탑급이죠. 탑급. 거기에서 수리를 이번에 프로젝트 때문에 못한다고 얘기를 했더니 견적을 내주질 않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너네 집에 안 맡길 거니까 견적도 내줄 수 없다 이런 것처럼. 사실 그것 때문에 고객센터 쪽에 전화해가지고 물어봐서 정리는 했는데 대충 내용은 이렇습니다. 테슬라는 협조를 해주기로 했고요. 테슬라와 마세라티 FMK의 관계가 뭐 MOU처럼 이렇게 협력 관계이기 때문에 강제할 수가 없대요. 견적을 그쪽에서 거부를 하면 테슬라도 난감한 상황이 된 거고 난감한 중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자체는 범위가 정해져 있는 사업자의 업무 권한이기 때문에요. 네. 실질적인 계약 관계, 돈을 지불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계가 아닌 그냥 일반적인 견적서만 달라, 소견서만 달라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강제할 수 있는 기준 자체가 정해져 없어요?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건 사업자와 소비자의 합의사항이고 사업자의 영업 기조에 따라서 진행이 될 수도 있고 진행을 거부할 수 있는데 이 자체가 불공정하다 안 하다에 대한 판단은 이 부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시정 권고라든지 행정적 처벌을 이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결정하고 권한이 있게 되는 거죠.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테슬라에서는 다 협조를 해주기로 했고 그 외부 공업사에서 이제 다 뜯어가지고 그거를 사진을 다 찍어서 테슬라 쪽에 발송을 하면 테슬라에서는 이제 견적서를 작성을 해서 보내주기로 한 거죠. 굉장히 복잡하게 일을 하는데 이게 초기라서 어쩔 수가 없어서 저도 이해는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저는 이번 거는 FNK가 조금 테슬라와 좋은 관계면 보험 처리에 관련된 수익도 중요하겠지만 그래도 조금 더 협조적인 게 좋지 않았을까 이런 게 좀 아쉽습니다. 그거는 오너분들도 좀 아셨으면 좋겠고 이건 물론 개선될 거라고 생각은 해요. 빨리 테슬라도 정비 공장을 개설하시길 바랍니다. 그거는 팩트입니다. 어떤 시기에는 555대도 있었겠죠. 근데 지금 617대가 출고가 됐는데 조금 있으면 630대 뭐 이렇게 되겠죠. 그 정도 개수에 대비해가지고 슈퍼차저가 진짜 많이 설치돼 있어요. 국내에 투자를 사실 적게 하지는 않았어요, 테슬라가. 아무튼 간에 저희는 지금 마포경찰서에 도착을 했고요. 정보과에 가고 있습니다. 서울 마포경찰서 호돌이입니다. 정보화 장비계 예, 있습니다. 원래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생각보다 우와. 날개가 일단 네 짝은 다 있네요. 이게 다 있는 거구나. 대신에 이제 프롭 로터가 하나 나갔고 배터리가 나갔고 배터리는 그다음에 탈착됐고 이제 센서 케이스가 빠졌고 그리고 의외였던 건 이 짐벌 이 부분이 제일 비싼 건데 나머지는 괜찮아요. 생각보다 괜찮아. 일단 형태는 다 가지고 있어요. 네, 배터리만 없는 거예요. 짐벌도 조금 여기가 깨지긴 했는데 여기 과실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행이다. 네, 한 2-30분 정도밖에 못 있어가지고 드디어 찾았습니다. 올바른 드론 문화를 위해서 안전한 주행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많이 반성하겠습니다. 이제 우린 DJI에 가서 따지러 갑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DJI라고 쳐들어갑니다. 민중의 지팡이, 대한민국 모든 치안과 안전을 위해 우리 활약하시는 모든 형사님들과 경찰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며 근데 DJI가 진짜 단단하게 만들어서 봐요. 난 완전히 이거 박살난 줄 알았는데 여기 그 형사님께서 형태만 좀 남아있다고 하셔가지고 형태만 조금 남아있다고 오시면은 굉장히 슬퍼하실 수도 있다고 그래가지고 기본적인 형태를 다 가지고 있어요 일단. 걱정을 했는데 형태가 남아있습니다. 서울 마포경찰서 우리의 세금은 헛되이 쓰여지고 있지 않습니다.
않습니다. 우리나라 같이 치안이 좋은 나라가 어딨어. 이렇게 드론도 찾아주시고. 아침에 전화가 왔는데 또 경찰이래. 그래서 또 무슨 일인데. DJI 가자. 마지막 사고 장면이 안 찍혔어요. 휴대폰이 연결이 안 됐기 때문인데, 거기에서 그래서 제가 마지막 사고나 이거 제어를 하려고 녹화 버튼을 눌렀거든요. 근데 거기에 하나의 사진이 찍혔어요. 제가 띄운 그 공간이었어요. 근데 제가 추정을 했었던 위치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위치가 맞았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조금 제가 노력을 했으면 찾았을 것 같은데, 경기장 안쪽이어가지고 제가 그때 구조 드론을 띄웠는데 시간이 저녁이 넘어가지고 그 일몰 후에는 비행이 금지이기 때문에 띄우질 않았거든요.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비 옵니다. 아무튼 잘 찾았습니다. 그리고 저쪽에서 정보과와 보안계 이쪽에서 다 우리의 그 SD 카드를 자료를 검토를 해봤거든요. 이걸 찾아주셔서 너무 고마우니 앞으로 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연락 달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계속 형사님께서 찍어도 된다고 했는데 우리가 안 찍었어. 그냥 그래도 아무래도 경찰서 아니니까 계도 차원에서 말씀 주신 게 몇 개가 좀 있는데 우리가 그거를 유튜브에 잘 담아줬으면 좋겠다고 하시네요. 아까도 우리 유튜브 보면서 얘기를 했거든요. 제가 앞으로 좋은 활동으로 유튜브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사실 그냥 무심코 유튜브에 올리면은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댓글을 달 때 그거 불법 아니냐, 혹은 뭐 웬만하면은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댓글이 있는데, 처음에는 프로 불편러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근데 그것도 그 분이 경찰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꾸준히 올렸을 때 뭐 몇십만 명이 이걸 봤다 그러면은 이 내용에 대한 책임을 어느 정도 져야 된단 말이죠. 무슨 요즘 한참 얘기가 나오는 무슨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라든지 그런 건 처벌이라도 받죠. 근데 만약 잘못된 정보라든지 그 문제가 되는 거를 뇌피셜로 하게 될 경우에는 사회적 책임이 좀 뒤따라야 된다고 좀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더 준법 운행을 하고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네요. 일단 우리나라 경찰은 살아 있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DJI로 가고 있습니다. 물론 예약 따위는 없습니다. AS 예약을 수강 신청하듯이 한다고 하는데, 자, DJI에서 이제 어떻게 나오나 봅시다. 안녕하십니까. 이게 왜 올랐냐 중간에. 저희는 블랙 컨슈머. 저희 전에 AS 등록을 했는데 그때 리모트 컨트롤러 에러 그것 때문에 안 붙어가지고 통제 불능 상태에서 날아간 기체거든요. 근데 지금 그거를 경찰서에서 찾아왔어요. 그때 리모트 컨트롤러 커넥션 에러가 조금 이슈가 돼서 지금 DJI에 왔고요. 증상 설명하면서 지난번에 찍었던 영상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일단 피드백은 뭐 예상한 대로고요. 이 기체 내부에 있는 인터널 스토리지에 로그 분석 기록은 남는다고 합니다. 그걸 토대로 지금 정식적인 루트는 올려볼 건데, 그거 외적으로도 지금 말씀 좀 드리려고요. 지금 어차피 예상된 그대로의 답변을 들었는데, 물론 저 로그 기록대로라면 보상 받겠죠. 하지만 저는 펜텀4 프로까지 보상을 받고자 합니다. 지금 DJI에 쓴 돈만 억이 넘습니다. 드론만 50대를 샀다고요. 짐벌도 다 샀어. 1년 전에 제가 펜텀4 프로 이상 증상으로 기체 분실이 있었는데, 그게 AS를 제가 맡겼었는데 그 AS 기록이 없다고 하네요. 좀 납득하기 힘든 부분인데,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로 찾아보고 있습니다. 2시간 넘게, 2시간 넘게 지금 DJI에 있습니다.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예전에 AS 했었던 기록이 하나가 누락이 된 게 있어가지고 지금 그것 때문에 기다리고 있고요. 일단 지금 매빅은 공사를 넣고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아무래도 로그 분석을 남겨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일단 기록을 최대한 꼼꼼하게 남기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런 부분에서 조금 문제가 되는 게 있어가지고 앞으로는 더 신경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정말 춥네요. 저는 DJI에서 방금 나왔고요. 지금 아무튼 클레임을 했고 모든 건 원인 불명으로 돌려야겠네. 옛날에는 추워도 잘 다녔는데 요즘은 추우니까 뼈가 시리네. 아유. 테슬라를 찾으러 가는데 거기까지 거리가 좀 돼요. 어떤 루트로 가던지 아무튼 간에 겁나 추워요 지금. 저는 오늘 녹음을 하고 나서 맛있는 걸 먹으러 갈 거예요. 지금 동화연필 녹음이 남았는데 지금 6시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바빠요. 저는 이런 걸 타고 다닐 수밖에 없어요. 누가 보면은 참 유튜브나 만들고 한가해 보이지만 저는 모든 게 일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지금 테스트하는 거는 저번에 보니까 엄청나게 바람 소리가 많이 들어가는데, 고프로는 나름 그런 거에 대비책을 세웠겠죠? 액션캠이니까. 그럼 한번 보자고요. 일단 DJI 서비스는 진짜 똑같아요. 그리고 메일을 많이 보내야 되고요. 적극적으로 계속 표현을 해야지 얘네가 보상을 해줄랑 말랑. DJI 만약 추락했죠? 그러면은 기체 들고 바로 가세요. 예약하지 마세요. 그냥 가요. 문 막으면은 그냥 기다리세요. 2시간 넘게 지금 DJI에 예약 손님 좀 끝내고 무조건 접수시키세요. 서류 하나를 꼭 남기고 사진을 다 찍으세요. 지금 그거 없어가지고 저 지금 이 고생하는 거거든요. 누락이 된 게 있어가지고 지금 옛날에 접수한 기록이 없대요. 제체. 그래서 3일 동안 억울해서 DJI 와서 거기 점원이랑 1층에서 하소연하고 뭐 이것저것 한 거 기록이 아무것도 없대요. 이게 뭐예요 이거 지금? 뭐야 이거 진짜. 너무 억울하거든요 저 지금. 벌써 얘기하다 보니까 거의 다 왔어요. 꺼야겠네요. 더 이상
얘기하면은 헛소리 반도 할 것 같아요.